하나금융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1조 6천억 원대 소송에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론스타는 우리 정부에도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을 제기했는데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윤지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윤 기자, 네. 먼저 소송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하나금융은 국제중재재판소 ICA가 론스타가 요청한 손해배상 신청과 관련해서 이 하나은행이 전혀 배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고 이런 내용의 판정문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론스타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에서 이 매각 가격을 지나치게 낮췄다면서 3년 전 국제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신청을 했는데요. 이와 함께 1조 6천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제기를 했습니다. 국제중재재판소는 이 하나금융 손을 들어주면서 부담을 결국 덜게 됐습니다. 론스타는 소송을 왜 걸게 된 겁니까? 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 지분 51%를 사들였고요. 2010년에 이 지분을 하나금융에 4조 원대에 팔았습니다. 하지만 2011년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로 유죄를 받으면서 이 매각 과정이 완전히 완결되기까지는 시간이 지연이 됐는데요. 론스타는 결국 당초 얘기했던 금액에서 5천억 원 정도를 깎아서 최종 계약을 하게 됐거든요. 예. 일부 대출금 정산분까지 제외를 하고 나니까 이 하나금융은 2조 원의 외환은행을 결국 사들였는데 론스타는 더 비싸게 못 팔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게 된 겁니다. 론스타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에서 이 정부의 인수승인 불허 등으로 압박을 하면서 매각 가격을 낮췄다면서 이때 생긴 손실액을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론스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군요. 네, 하나금융이 일부 공개한 판정문에서 이 국제중재재판소는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론스타가 주장하는 하나은행의 압박이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또 론스타 스스로가 이 가격 인하가 없으면 당국이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으므로 론스타의 주장은 근거가 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제기한 투자자 국가 간 소송 결과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번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론스타와 우리 정부의 소송 역시 이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손해배상인데요. 청구 금액이 5조 원이 넘습니다. 이번 하나금융 판결이 이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 즉 ISD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다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하나금융이 전부 승소를 했다. 이런 점은 그만큼 론스타 주장이 취약했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이번 결과가 ISD를 진행 중인 우리 정부에 유리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있는 반면 국제중재재판소는 하나금융의 책임과 관련해서만 판정을 한 거기 때문에 최대 쟁점인 가격을 낮춘 주체가 우리 정부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하나금융이 전부 승소를 한 만큼 우리 정부의 부담감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ISD는 이 중재 판정부의 절차가 종결된 이후에 4개월에서 6개월 만에 판정이 나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윤지혜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